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빠들. 돌궐은 고구려와 같은 민족이래. 우리의 후손이 지금 여기 있는 터키까지 가 있는 게 대단하고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 엮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터키에서는 우리 위대한 튀르키예 터키 민족이 얘네까지 다 지배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르도안 집권의 원천은요, 터키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국뽕 덕분입니다. 터키의 국뽕. 이게 뭔 소리냐? 이래서 내가 간다요가 국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자꾸 이제 토달면서 나한테 국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이제 이러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런 나라 가서 살아! 나는 대한민국이란 나의 조국이 좋은 나라가 되고 발전적인 나라가 되길 바래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거지. 정치꾼이라는 인간들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게는 안 하고 국뽕만 가지고 지금 연병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국뽕이랑 똑같이 인지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자부심이랑 어떻게 국뽕이 똑같습니까? 없는 팩트 만들어가지고 가라로 개구라쳐가지고 자부심 느끼는 게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건 자부심이 아니요. 있는 거로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얼마나 에르도안이 그동안 터키 국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국뽕을 팔아먹어 왔을까?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을 해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이해하려면요, 우선 이렇게 다 작살날 뻔했던 터키의 역사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지도가 뭐냐? 터키는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박살난 이후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저거만 남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아니네요. 지금 이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터키가. 그죠? 오스만 제국 개쩔었어요. 오스만 튀르크, 오스만 튀르키예,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선 우리는 터키의 역사 교육을 좀 알고 갑시다. 역사 교육 방식 굉장히 흥미로워요. 터키는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 그리고 자기들의 영토의 역사. 이걸 둘을 각각 가르치는데 뭐 이상할 게 뭐가 있냐? 한민족의 역사를 따로 배웁니까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 한국사 해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느낌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그죠? 근데 이걸 따로 민족의 역사, 영토의 역사를 따로 배운다는 거예요. 퀘베클리 테페 아세요? 퀘베클리 테페.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제 건축을 한 이런 인공 구조물 중에 가장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입니다. 이게 2018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원전 9600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기원전 9600년. 현재 2022년이죠. 약 11,600년 전이야.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아시죠? 기원전 1800년경 아니면 2000년 그 정도에 지어졌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때 지어진 것도 대단하다는데 이거는 지금 기원전 9600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안 됐구나? 한반도에는 기원전 2000년 전에 어떤 건물이 지금 성하게 남은 것도 없어. 지금 한반도는 거의 뭐 고인돌이나 그런 것만 있지. 자, 그리고 이건 좋다 이거예요. 아, 오래됐구나. 근데 이게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근데 터키가 뭐야 지금? 투르크라고도 해, 튀르크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돌궐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삼국시대 관련해서 돌궐이라는 그 돌궐 제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저 터키야. 그게 튀르키하고 그게 투르크야. 돌궐이 튀르크고 투르크고 튀르키하고 터키요 지금. 그러면 지금의 터키 사람들은 아시아인이었던 거예요? 돌궐의 조상이 누구죠? 흉노야. 훈족이라고도 하는 유럽에서는. 지금 다 뭐 애매합니다. 돌궐의 실제 직계 조상이 흉노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유럽에서 설치고 다니던 훈족도 흉노일 것으로 추정하는 거지. 다 뭐 빼박인 건 아닙니다. 이거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자, 어찌됐든 돌궐의 조상이 흉노. 유럽에서는 훈족으로 부르는 그들이래요.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보면은 고구려백제 신라 보이시죠? 수나라가 있네요. 그리고 동돌궐, 서돌궐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먹고 있던 나라구나. 자, 이걸 알게 됐어 우리가. 그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빠들. 돌궐은 고구려와 같은 민족이래. 우리의 후손이 지금 여기 있는 터키까지 가 있는 게 대단하고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 엮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터키에서는 우리 위대한 튀르키예 터키 민족이 얘네까지 다 지배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들 후손이 지금 여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 우리가 여기까지 지배했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다요가 말한 이거를 19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터키에서 공식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진짜 선 넘지. 그 역사학계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아. 터키에서 만약에 그 자기들 국가 교과서로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난리 날 거 아마 전 세계 역사학계가 다 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놓고는 못해 지금 터키도. 근데 1900년대
초중반만 해도 터키는 방금 간다요가 얘기한 것처럼 가르쳤다 국가가. 지금도 아마 터키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이상 그분들은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거를 진짜라고 믿는 분들도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건축물도 자기들 거,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민족과 영토와 저 아시아까지 우리 튀르키예가 먹었었다. 기원전 9600년부터 그때는 원시인이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저 당시에 누가 살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걸 지은 사람들이 튀르키예 민족이라고 생각해. 터키는.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기원전 9600년부터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김에 흉노라는 그런 세력이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북쪽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동유럽까지 다 먹었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터키 민족은요 다 혼혈이에요. 민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몽골과 카자흐스탄이 있던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이란, 아니면 요 카카스, 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있는 요 지역 이런 데를 왔다 갔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혼혈이 많아요. 터키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터키에서 지금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혼혈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터키가 원래는 고대의 아주 먼 옛날 히타이트 민족과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아시아 북쪽에 있는 흉노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히타이트와 흉노 둘 다 우리의 조상이니 중동아랍부터 지중해 연안부터 아시아 북쪽까지 다 먹었다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관을 국가가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신뢰하는 터키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간다요가 자학사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진짜 여신하드세요. 제발. 진심으로. 제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자학사관을 가지고 깎아내리지 좀 마세요. 내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야 지금. 본인들이 떠벌리고 댕기는 그런 얘기들을 해외 가서 떠벌리는 게 국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역사는 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터키를 얘기하기 위한 거니까요. 오스만 제국이란 개 어마무시한 개짜는 국가가 생겼습니다. 1500년대 1600년대에는 지중해 주변의 유럽, 중동아랍을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누가 뭐래도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있었고 아시아의 기술 문화, 유럽의 기술 문화를 중간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지정학적인 저 위치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1700년대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영국에서. 자, 그리고 전 유럽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점점 거세게 퍼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오스만 제국 짱임, 니네는 우리 오스만 제국 못 이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폴레옹이란 사람이 설치고 다녀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설치고 다닌 게 왜 나오냐 갑자기? 이 양반을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뭐가 퍼져? 민족국가주의가 퍼지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의 국가는 우리 민족이 지금 다스려야지. 왜 우리가 러시아 제국에 속해 있고 왜 우리가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고 왜 우리가 도대체 다른 나라에 속해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 민족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과 이 오스만 제국이 있던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갈라지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문제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또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밀레트라는 게 있어요. 밀레트. 민족성과 종교가 오스만 제국의 튀르키예 터키 민족과 다른 민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오스만 제국 영토 안에는. 그럼 그 사람들 그냥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민족성과 니네가 믿던 종교다. 오케이. 대신 세금 더 내. 근데 민족주의 국가 드립이 전 유럽을 넘어서 오스만 제국까지 와가지고는 이 밀레트라는 게 개똥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에겐 다가온 거죠. 수많은 본인들의 민족성과 종교들이 살아 숨쉬고 있던 이 오스만 제국의 민족국가 그 열풍이 불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쿠데타 일어나고 난리 났겠죠. 게다가 오스만 제국은 내부 부패도 어마무시했었어요. 그리고는 또 1차 세계대전에서 또 집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죠? 독일 편에 섰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은,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금 내야 되죠? 아니면 땅을 헌납해야 돼요. 자, 그렇게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메흐메트 6세가 서구 열강들과 세부르 조약을 맺습니다. 지금의 터키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끝에까지야. 여기 요거 그리고 여기 빈대 여기 살짝 여기 있죠. 여기 합한 거 다 터키야. 근데 지금 이만해진 거야 지금. 그러자마자 수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스만 제국 튀르키예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왕이라는 새끼가 지 왕자리나 유지하려고 아무렇지 않게 서구열강 국가들한테 저 영토 다 토해내는 거 뭐라고 저거.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터키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도 영웅이에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그죠? 원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인데 아타튀르크가 뭐냐면 터키어로
터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호칭이야, 호칭, 칭호. 이분을 이제 지금부터 아타튀르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밀덕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그죠? 오스만 제국이 갈리폴리라는 지역에서 서구 열강들하고 뒤져라 싸웠어요. 근데 전술 전략을 잘 써가지고 잘 버텼었어. 그래서 결국엔 서구 열강들이 그 갈리폴리를 못 넘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선 저 터져가지고 이제 오스만 제국은 박살났지만 아타튀르크가 지휘관으로 있었던 갈리폴리 지역은 넘지 못했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이 꼬라지가 났을 때 저 아타튀르크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아타튀르크를 중심으로 수많은 민족주의자, 터키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독립전쟁. 근데 이거를 터키 독립전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해방전쟁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터키가 지금 여기를 회복하기 위한 땅이잖아요. 당시 아타튀르크 같은 사람들도 당시 터키가 수많은 그 서구 열강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고 땅이 빼앗겨가고 있고 착취당해가고 있으니까 해방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해방되어야 돼라는 느낌의 전쟁이에요. 자, 어찌됐든 저렇게 터키 해방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랑 싸워요. 그리스가 빼앗아간 이 중요한 곳,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흑해와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를 이어주는 이 지역 아닙니까? 일단 그리스부터 조져요. 당연히 그리스는 도와달라고 했겠죠.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한테 일단은 와. 프랑스도 군대 몰고 왔어. 근데 지금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돌아갔고 자기 와이프랑 자기 가족들 처자식한테 돌아갔는데 다시 끌고 와? 민심은 어떡하려고. 서구 열강 중에 특히 프랑스가 당시에 굉장히 여기에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 전쟁을 원치 않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효부를 봅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의 터키 영토를 보장해주는 거로 끝내요. 그래서 터키의 아버지라고 무스타파 케말이 불리는 겁니다. 아타튀르크로. 꼬라지 봐 이거. 이 꼬라지로 갔어 봐 지금. 물론 무스타파 케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진 모르겠어요. 요 상황에서 나 아타튀르크와 지금 현재 군대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프랑스나 뭐 수많은 서구 열강들도 지금 전쟁을 원치 않아서 쇼부를 그냥 보고 우리한테 땅을 많이 주려나? 이런 걸 설계하고 아타튀르크가 전쟁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성 있게 되찾아야 돼 하고 싸웠는데 이 땅들을 본인이 다 수복하지도 못했는데 적당한 선에서 그냥 여기까지 먹어 그러면 하고 그냥 쇼부를 본 건지는 모르죠. 자, 어찌되었든 현재 터키 영토를 간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탄생된 게 지금의 터키입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입니다. 나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원래 오스만 제국 때는요 성 개념이 없었대요. 이름 앞에 붙는 그 성씨 있죠. 그 개념이 없었대요. 그거를 무스타파 케말이 만든 거야. 이 무스타파 케말 아빠 이름이 알리 리자 에펜디예요. 무스타파 케말의 여동생 이름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막불레 아타단. 이름이 다 달라. 여기 성이 없어. 그냥 성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스타파 케말이 이 양반을 시작으로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강력하고 제대로 된 서구식 근대화 이런 걸 엄청 좋아했어요. 이 양반이 때려 박아 그냥. 아예 국민들의 머리를 그냥 세탁기에 표백제 넣고 돌릴 수준으로 때려 박아요 그냥.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이 망한 건 종교적인 국가여서 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주의 국가라서 망했다. 너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외부의 문화를 배척하게 되었고 너무 종교에 빠져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일도 원활하게 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종교주의적으로 가니까 받아들일 걸 못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망한 거다. 그리고 이 종교주의 안에서 보수적이다 보니 무언가 개혁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막히고, 종교를 들먹으면서 이건 종교적으로 이슬람 무슬림적으로 안 돼 이런 거로 막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당장 내가 건국한 1923년부터 시작된 터키 공화국은 절대로 종교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요. 절대로. 정말로 씨부레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욕까지 하냐면 정말 싫어했거든요. 와, 저렇게 싫어했다고? 너무 심할 정도로 너무 싫어하더라고 진짜로. 자, 어찌됐든 이제 아타튀르크를 시작으로 탄생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터키 공화국은 종교랑 거리가 먼 국가고 서구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성씨라는 개념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터키에서 원래 없던 것들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굉장히 아파집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타튀르크를 시작으로 한 강력한 세속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게 터키야. 자, 세속주의가 뭐냐? 종교적인 것들을 아예 싹 다 벗어나서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부든 공무원이든 국민들 개개인들의 가치관과 사상까지도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단 민족주의는 또 오지게 좋아 있어. 종교주의는 안 되지만 민족주의는 괜찮아. 이걸 이용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